AI 정말 편하죠? 덕분에 효율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학습 그 자체 말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실로 들어가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학생들이 아주 그냥 막힘없이 독후감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감이 넘치죠. 와, 공부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혹시 이 책 끝까지 다 읽은 사람 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겁니다. 단 한 명도요. 네. 바로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자동화의 역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독후감 같은 결과물은 훌륭하게 만들어내는데 정작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진짜 학습 과정은 통째로 건너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왜 AI를 쓸까요?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할 건 너무 많고 과제는 어렵고 이 빡빡한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든 효율을 높여야 하니까요. 어려운 내용 요약하고 과제 빨리 끝내려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으로 쓴다는 거죠.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학생은 제 사고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AI한테 맡겨버리면 우리 뇌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MIT 미디어랩의 한 연구가 보여줍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연구팀이 60명의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똑같이 에세이를 쓰게 했는데 조건만 다르게 준 거죠. 첫 번째 그룹은 오직 자기 기억만으로, 두 번째는 검색 엔진을,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생성형 AI를 쓰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뇌 활동을 샅샅이 들여다본 거죠.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오직 자기 벌이로 생각했을 때 뇌는요, 전두엽, 측두엽 할 것 없이 뇌 전체가 막 활성화돼서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쓴 뇌는 어떻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깊은 생각, 비판적인 사고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뇌 활동의 차이가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직접 쓴 에세이 내용을 기억해 보라고 했더니 AI를 쓴 그룹의 기억력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단 한 명도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암울하죠? 아, 이제 우리 뇌면 끝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바로 읽기에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죠. 그 반격의 중심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기술 혁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MIT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최첨단 기술을 만드는 바로 그곳에서 미래의 공학도와 과학자들에게 고전소설이랑 시를 읽으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교양 수업이 아니에요. 필수 도구로서 읽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MIT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생각들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 이게 바로 혁신을 위한 기본기라는 거죠. 또 자신들이 만드는 기술을 결국 사용할 사람과 연결하는 핵심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냥 읽는다고 다 똑같은 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MIT에서 가르치는 건 그냥 눈으로 글자를 흘린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깊이 읽기, 즉 딥 리딩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방식의 읽기입니다. 딥 리딩이 뭐냐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훑어 읽기랑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 계속 대화하면서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아주 능동적인 정신활동인 거죠. 신경과학자들은 바로 이 과정에서 오래가는 기억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깊이 읽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작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요. 이것만으로도 수동적인 읽기가 순식간에 능동적인 활동으로 바뀝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읽은 사람들은 그냥 읽은 사람들보다 기억력과 이해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정보를 더 깊게 처리하게 되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이런 깊이 있기로의 움직임이 단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한 사회운동처럼 번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뉴욕에서는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각자 책을 읽는 리딩 리듬이라는 모임이 엄청난 인기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북클럽이 다시 부흥하고 있고 시를 공유하는 포에진 같은 곳은 회원이 10만 명이나 됩니다. 사람들이 책을 매개로 다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이 리딩 리듬 창립자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묻는 대신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관심사를 가졌는지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텍스트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술, 바로 읽기가 다시금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가 모든 정답을 척척 내놓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가치 있는 능력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깊이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 이건 이제 단순한 공부 기술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초능력 같은 게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읽기는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AI 시대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이 오래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